안녕하세요. 모든TV 오키입니다. 오늘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보기엔 조금 찝찝한 책 트렌드 코리아 2025입니다. 요약 정리로 세상 트렌드 엿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새 트렌드로 초효율주의입니다.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경향성으로 본초사회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그 예로 음악 2배속 듣기가 MZ세대에게 확산 중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테이블링은 앱을 통해서 예약금을 미리 지불해 식당, 병원 등 웨이팅 시간을 줄입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줄 서서 기다리는 자체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 기다리고 차라리 덜 맛있는 옆집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모바일 앱 미리는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결제를 미리 해서 매번 찾아가 결제하는 불편함을 효율화했습니다. 미리 결제한다고 해서 미리인가 봅니다. 기업의 효율주의는 어떨까요? 현대백화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루이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팀원들이 일주일 일할 업무를 루이스는 5시간 정도에 처리한다고 하네요. SK텔레콤의 AI 직원 나복화는 그동안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답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봉은 얼마일까요? 다음은 쇼핑의 효율화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효율화 니즈에 맞춰서 소비자에게 쇼핑의 효율화 전략을 이용하는데요. 블로그나 유튜브 중간중간에 짧은 광고 영상들 많이 보셨죠? 그걸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들을 통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5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인기 있었던 홈쇼핑만 짧게 모아서 보여주는 쇼딜은 그 영상으로 인한 매출 또한 급상승 중이고요. 쇼츠 검색률이 높아지면서 유튜버들 또한 쇼츠 영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들의 생존 전략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버라이어티 가격제인데요. 조건이나 시간 대상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달리하는 전략입니다. 서울의 웍스프레소라는 카페는 코스피 지수에 따라 커피값을 달리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커피값도 올립니다. 오른 커피값의 찝찝한 기분이 오른 코스피로 상쇄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 내려가 꿀꿀한데 저렴한 커피가 조금 위안을 주는 그런 마케팅 전략입니다. 대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마감 할인하는 마케팅으로 마감 시간대 매출을 670%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톡 학생증과 에듀몰 앱 가입자는 1년 만에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네요. 톡 학생증은 스타벅스, 다이소, 맥도날드 등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에듀몰 인터넷 수강 할인 혜택을 줍니다. 기업들은 또한 영업 대상을 바꾸는 전략을 쓰는데요. 책에서는 이걸 타깃 스핀 오프라고 명명했더라고요. 메일 유업은 유아용 분유 기저귀에서 골다공증 분유와 성인용 기저귀로 타깃을 바꾸고 있고요. 유산균 음료 윌 다 아시죠? 왈이라는 반려견 유산균 음료를 만들어서 애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참 이름도 신박하게 잘 지어요. 지리한 시간을 보내는 트렌드는 극과 극이네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들은 지리한 드라마를 보는 대신에 전개 빠른 드라마나 넷배드 작품에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데요. 현실성이 낮거나 검증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굳이 분석이 필요 없는 뇌를 빼고 보는 드라마의 줄임말이 넷배드라고 하네요. 닭강정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시청률 높은 이유입니다. 닭강정 보셨나요?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유승용 배우 때문에 보게 됐는데요. 공중전화 박스 같은 캡슐에 들어간 딸이 닭강정으로 변하면서 전개되는 스토리인데요. 사람이 어찌 닭도 아니고 닭강정으로 변하는 드라마를 한다니 했더니 식구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영화 파묘가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 흥행에 이어서 무속인 무당이 출연한 짝짓기 프로그램의 인기들에서 검증되지 않는 콘텐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랑질 넘쳐나는 SNS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들 때문에 인스타 이용자 수가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시간 핸드폰 사용이 중지되는 스마트폰 잠금 상자 앱이라든가
통화만 되는 단수 통화폰 이용이 증가 중이고요. 인위적인 것에 식상한 젊은이들의 성향은 조계종이 주관하죠. 사찰에서 펼쳐지는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인 나는 절로의 출연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게 합니다. 자만추가 그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자만추는 저만 모르는 것이었을까요?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4 트렌드 상품 베스트 10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에 5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 국민 사랑을 한몸에 받은 푸바오입니다. 국내 최초 자연수정으로 분만 성공한 팬더의 인기는 유튜브 조회수나 몇 시간씩 줄지은 동물원 관람객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쇼폼 음원인데요. 60초 이내 짧은 음원에 율동이나 가사를 더한 노래들이 20대들에게 인기입니다. 3.14159이 100단위, 200단위 파일을 빠르게 외운다거나 단순한 음료에 혀가 꼬일 정도로 빠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유행가 따라 부르고 체육대회 때 떼창하던 우리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 다음은 일본 여행. 38년 만에 슈퍼현재가 있었던 데다가 짧은 비행이 매력이죠. 역대 최다 여행 기록을 세우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일본어 못해도 패킹이 없이 잘 다녀오더라고요. 다음은 C커머스입니다. C가 차이나의 C입니다. 중국 저가 인터넷 쇼핑몰 알리 테무의 인기는 SNS상에서 4만원으로 테무에서 가방 9개 사기, 15만원에 봄옷 8장 장만하기 등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5번째는 스포츠 관람. 지난해 역대 최대 관람객을 모은 스포츠계가 C 웃었는데요. 관람객의 낮아진 연령대와 여성 팬의 증가에 덕질 문화가 얹어진 것으로 분석해 봅니다. 2024년 트렌드에 이어서 이제는 2025년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올해 10대 화두입니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에 무엇을 지키고 바꿀 것인가? 뱀의해와 연관시켜서 스네이크 센스, SNAKESENSE. 책에서는 알파벳 첫 글자를 조합한 10가지 단어를 생성했네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S, 옴니보어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이, 시대, 성별 등에 선긋지 않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다. M,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멀리 있는 강하고 대단스러운 행복이 아닌 무탈하고 편안한 하루를 추구하다. A, 토핑 경제. 똑같은 피자판에 토핑으로 무엇을 올리느냐로 차별성과 완성을 채워가는 기업의 영업 전략입니다. 크록스의 인기도 같은 맥락이죠. 신발에 소비자가 예쁜 캐릭터들을 골라서 장식하는 재미가 매출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K, 페이스테이크. 기업이 상품 기계 중에 어떤 표정, 언어를 입히느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느냐를 고민하는 영업 전략입니다. 2. 무해력. 작고 귀엽고 아무런 위해도 없는 것들을 편안해함으로써 그것들의 애정을 주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센스의 S, 그라데이션 K. 사람, 문화, 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의 흐려짐 현상을 말합니다. 2. 물성 매력. 물성 매력은 추상적인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구체화, 형상화하는 기업들의 영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오면 관련 캐릭터들을 판다든가 포토존을 설치해서 홍보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말합니다. N. 기후 감수성. 지구온난화를 넘어선 끓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고요. S. 공진화 전략. 자연 생태계 또는 기업 간에도 상호 연결돼서 돌아감으로써 공동 선정하고 생존해 가자는 전략입니다. 2. 원포인터. 나만의 강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위 10가지를 다소 상통하는 내용끼리 3가지로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틀은 기업들의 생존 전략인데요. 페이스테이크와 공진화 전략입니다. 페이스테이크는 남의 표정을 못 읽거나 못 알아차리는 사람을 표정 문맹제라고 하는데요. 제품 기계에는 표정이 없죠. 기업들은 이런 기계와 제품들의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데, 예를 들면
스크린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고객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또는 작동 편리성에 최적인가, 이런 고민을 함으로써 기술과 사용자와의 고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진화 전략은 필요하다면 저가의 동침도 불사치 마라, 이런 경영 전략입니다. LG전자의 앱으로 삼성 공기청정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해서 표준화된 가전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불황을 버텨나가자는 생존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틀 2025년 사회현상입니다. 옴니버어, 무해력, 그라데이션 세 가지로 묶어보았는데요. 옴니버어, 뭔가에는 때가 있다 해서 없다로 라이프 스타일이 섞이는 현상입니다. 초등학교 엄마들 연령이 20대 초에서 40대 후반으로 격차가 있음에도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나 65세를 사회적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인의 기준이 애매하니까 65세를 노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전에 이 나이가 되면 부모는 돌아가시고 애들은 분가시킨 인생 휴식기인데요. 요새의 65세는 90세 넘은 부모를 봉양하고 동시에 독립 못한 자녀까지 양육하는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성역이 없어집니다. 24년 야구 관람객 중 54%가 여성이고요. 여성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클라이밍, 크로스핏 여성 회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젠더리스 패션, 남성들의 화려한 컬러의 정장이라거나 스커트 패션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여성, 남성 연간 음주 횟수율 격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때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답다, 남성답다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 세상인 듯 합니다. 다음은 무해력입니다. 작거나 귀엽거나 서툴지만 순수한 것이 사랑받는 현상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돌봄 본능을 자극한다는 건데요. 경제 불황, 불안한 미래에 심해져가는 정치 사회적 갈등, 코로나 블루에 이은 코로나 레디에 지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자주 한다는데요. 이 반작용 현상이 무해력 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었던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넘어선 분노를 코로나 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방에 달린 키링으로 개성 표출을 한다든가, 예전에 인생샷 대신에 인형샷을 찍고요. 먼지 인형 아세요? 먼지 모양의 작은 인형인데요. 하나 있으면 이름이 먼지, 두 개 있으면 먼지, 세 개 모아놓고 먼지 이렇게 이름한다네요. 그리고 5cm 미만의 작은 마이크로 케이크를 좋아하고, 판다곤 푸바오에 이어서 레서 판다의 인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레서 판다는 멸종 위기 1급 동물로 코알라 같이 생긴 아주 작은 판다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그라데이션 현상.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총 매출의 75%가 해외 매출이고요. 그리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가보셨나요? GS25나 이마트 때문에 한국 작은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이나 국가의 영역이 흐려지는 현상을 그라데이션 현상이라고 명명해 놨습니다. 흰수염 배불뚝이 아저씨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는 KFC는 K치킨의 인기로 이 세계 굴지 기업에서는 한국식 치킨을 출시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대상으로 한 그 뷰티 체험으로 흑인용 진한 파운데이션을 수출하고 있고, 성형외과, 피부과, 한국 병원의 외국인 매출이 급증 중입니다. 참고로 미국인 이민자 수는 20%, 우리나라의 이민자 수는 5%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달라진 자기 개발 기준입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과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피로감에서 나온 말인데요. 2030 세대는 물질적, 인위적 조건을 걸지 않고 그저 날아서 행복하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시적이고 경쟁적인 삶의 방식을 외면하고 행복해야 한다라든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벗어던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연예인이죠.
예배 후 최강희 씨는 매니저 없이는 은행 일도 못 보는 자신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정리부터 시작했고 가사 도우미급의 집안 청소를 해내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하네요. 본문 178페이지 읽어드립니다. 행복을 좇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에 몰두할 때, 더 높은 목표를 좇을 때, 주변 사람을 도울 때, 그래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니퍼 모스. 다음은 원포인트입니다. MZ세대들은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운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원포인트 오브 세 가지 요소는 자기지향성, 도달 가능성, 그리고 기록과 공유입니다. 자기지향성은 공부, 대학, 전문 자격증, 취업, 승진이 목표였던 과거의 성공 기준에서는 롤모델이 중요했지만 요새는 나를 기준에 두고 나다운 성공을 향해 답을 찾아갑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을 365제곱하면 그냥 일이지만 일에 1%를 더해서 365를 제곱하면 37.8이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자신만의 밸류업을 만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요즘사라는 젊은 유튜버 아십니까? 구독자 10일만의 요즘사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 줄임말인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정답이 아닌 나다운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과거의 세상이 당연히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벗어 던졌던, 그래서 성공한 젊은 청춘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달 가능성. 거창하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대신 소소한 성공을 쌓아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계속입니다. 서점 인기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으로 100억 벌기, 주식으로 은퇴하기, 이런 대단한 성공기가 주류였다면 요새는 부업으로 100만원 벌기, 투잡으로 월 80만원 더 벌기,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현실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책이 인기입니다. 이상 트렌드 코리아 2025 발췌 정리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도서 선정이 3년, 4년째인가요? 7년 차인 우리 독서지향 모임에서 매년 초 선정되는 도서입니다. 작년에 비해 2025년은 좀 정적이라는 느낌이네요. 2024에서는 MZ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유행어나 사회풍경이 톡톡 튀었고 새로운 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이런 시국에 오늘 하루 무탈하게 힘껏 살아낸 것만으로 스스로 대견하지 않는가. 꼭 행복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행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하루 그저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 네, 그들은 로또 당첨을 꿈꾸기보다는 네이크로파가 올라간 행운 라떼커피를 즐긴다거나 오늘의 운세 보기로 자꾸 가까운 행운에 기대면서 마치 무리하게 도전해도 괜찮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연간 멋지게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백승부 회장님, 최재원 총무님, 변함없이 이른 아침 참여해주시는 내고비 강주 독서지향 회원분들, 님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상 모든TV 오키였습니다.